자, 여러분이 생방을 더 좋아하는 걸 내가 알고는 있는데, 이번 주에 내가 백신을 맞으러 가야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우리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다시 또 우리 녹방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학교 오잖아요, 그쵸? 학교 와서는 이제 그 라이브 그 인터넷 방송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이제 여러분의 얘기도 좀 들어보는 그런 수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송나라 이미 진도 들어갔습니다. 그쵸? 자, 내가 수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늘 조금 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자, 우리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송나라가 이 절도사의 권력을 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정도를 우리가 일단 먼저 확인을 했어요. 자, 절도사 세력을 꺾기 위해서 일단 절도사에 군인이 갈 수 없게 했죠. 자, 문관 절도사만 임명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런 통치 정책을 우리가 문치주의 통치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군인들을 크게 차별하고 문관들 중심으로 운영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이 문관들마저 내 말을 잘 듣게 하려면, 자, 황제가 직접 과거에 개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황제가 직접 과거에 3차 시험을 치르는 전시제도가 이때 도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황제권이 크게 강화되었다라는 내용까지는 우리가 이미 정리를 했죠. 그쵸?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관 관리가 크게 우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문관 출신인데도 군대 대장까지 올라갈 수 있었죠. 그쵸? 자, 반대로 여러분, 군인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군대 대장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자, 대답 좀 해주고, 물론 녹방이지만, 될 수 없었죠. 그쵸? 자, 그러니까 뭐가 문제야? 자, 문관 관리가 되려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문관 관리가 되려고 한 사람은 많았는데, 군인이 되려고 한 사람은 많이 없는 거야.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쵸? 왜? 군인 해봤자 성공이 어려우니까요. 자, 그런데 문관 관리가 되면 성공 확률이 올라가니까요. 그죠? 자, 근데 문제가 뭐야? 자, 여러분, 성공 확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문관 관리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문제가 뭐야? 경쟁이 너무 심해진다는 겁니다. 알죠? 그러니까 문관 관리가 되려면 자, 과거를 합격해야 되는데 과거 합격이 점점 쉬워지는 거야, 어려워지는 거야? 쉬워, 어려워? 점점 어려워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과거 합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공부의 양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공부의 양은 점점 늘어나겠지, 그치?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도 지금 대학 가는 게 어려우니까 공부 양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때 과거를 합격하려면요, 그냥 1년, 2년, 여러분 정도로 그냥 대충 게임하고 휴대폰 두들기고 이러면서 과거에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있잖아요. 대학교 4년 다니고 그 다음에 대학원 3년 다니고 추가로 대학원 박사까지 한 5년 하고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준비만 뭐 이거 한 몇 년이야? 한 11년이죠. 그쵸? 한 12년이네. 죄송합니다. 수학 계산을 잘 못해갖고. 12년 정도는 공부는 해야 우리가 과거에 합격을 할 수 있구나. 사실 여러분 12년도 짧게 잡은 거예요. 30년씩 과거 공부한 사람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많이 한. 지금으로 치면 거의 박사 정도는 받아야 될. 박사죠. 그쵸? 죄송. 자꾸 오타가 나네. 자,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한 학자 계층은 되어야 이제 과거에 합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송나라 시기 때 문관 관리는요 정말 말 그대로 공부를 열심히 한 학자들이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학자 출신 공무원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사대부라고 부릅니다. 알죠? 사대부. 송나라 시기쯤 되면 학자 출신 관료. 자, 이렇게 우리가 부를게요. 학자 출신 관료. 학자 출신 관료인 사대부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자, 이 사대부들은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잠시만요. 이거 지울게요. 어딨냐? 지우개가? 지울게. 자, 사대부라고 하면요.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한 학자이면서 동시에 과거에 합격한 공무원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대로요. 군인들은 지금 의욕이 없어. 왜? 열심히 해봤자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야? 성공하고 싶고 잘 나가고 싶고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들 군인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상한 애들만 군대 하러 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상한 애들이 군대 오고 의욕도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송나라의 군사력은 어떻게 되겠어? 자, 이렇게 되면 송나라 군대가 열심히 싸우겠어? 안 싸우겠어? 열심히 안 싸우겠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송나라의 군사력은 크게 약해지는구나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부분 이렇게 정리 잘 해두시고요. 우리 학습지 정리하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5대 19 시대 확인했었죠. 그쵸? 당나라 멸망 이후에 절도사들이 세운 여러 나라로 중국이 분열이 됐고요. 이 분열이 어떻게 통일이 되었느냐? 바로 송나라에 의해서 통일이 됐습니다. 자, 송나라를 세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조광윤이었죠. 그쵸? 조광윤. 자,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송나라는요, 절도사 때문에 당나라가 멸망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자, 이제 우리는 절도사의 세력을 어떻게 해야 된다? 크게 약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했죠. 그쵸? 자, 그래서 문인 관료를 우대하는 정치 방식이 실행이 됩니다. 자, 이런 정치를 뭐라 불렀어요? 우리가 문치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그쵸? 절도 세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정책이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정책,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일단 과거의 3차 시험 뭐라고 불렀어요? 전시 합격자를 황제가 직접 결정했다. 자, 전시 자체가 황제가 보는 면접입니다. 알겠죠?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그리고 이렇게 문민 관료를 우대하다 보니까, 자, 과거 경쟁이 심해졌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식인, 학자 정도는 되어야 이제 관료가 될 수 있었다. 자, 그래서 등장한 학자 출신 관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 바로 사대부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자, 송나라 이후에 중국의 새로운 지배층이 되었다. 자, 여러분 이 사대부는요, 나중에 우리 3학년 때 한국사에서도 등장하는 개념이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미리 알아두면 편하겠죠? 자, 하나 확인해 주시고 우리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송나라는 군사력이 크게 약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군인들이 의욕 없어? 이상해. 그러니까 군인들이 제대로 못 싸우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송나라가 이렇게 군사력은 크게 약하지만 송나라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이요, 농사가 요 근처에서 가장 잘 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반도보다도, 일본보다도, 북쪽에 있는 동네보다도 요 지역이 농사가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지역이었다는 게 문제야. 자, 그래서 농사가 잘 되니까 사람도 많이 살아. 인구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여기 바글바글 모여있는 거 보여? 장사도 잘 돼. 그러니까 말 그대로요, 이 송나라 땅은 정말 살고 있으면 아주 해피해피하고 행복한 동네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이런 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지금 송나라에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어. 그치? 이렇게 좋은 나라를 지금 지킬 수 있는 힘이 송나라에 없단 말이야. 그죠? 자,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여러 부족들 자연스럽게 송나라를 계속 건드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애들이 바로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거란, 나중에 요 나라를 세웁니다. 알겠죠? 우리 확인할 거야. 그리고 여진, 나중에 금나라를 세웁니다. 알겠죠? 자, 요런 나라들이 계속 송나라를 침략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요 침략을 송나라가 잘 막아냈어야 됐는데 지금 송나라의 군대가 해롱해롱한 상태인 거야. 승진도 못해, 월급도 안 줘. 그러니까 열심히 싸울 이유가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송나라는요, 맨날 지는 게 일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야? 자, 여러분 이건 좋지 않은 비유긴 하지만 한번 상상해 봅시다. 깡패가 와서 여러분을 욜라 줘 팼습니다. 했죠? 여러분이 깡패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 그러면 깡패가 여러분을 팬 다음에 실컷 패고 나서 그냥 집에 가겠어? 어떻게 하겠어? 야, 너 뭐 내놔? 돈 내놔. 자, 송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하도 거란, 여진 이런 애들이 많이 쳐들어오니까요, 얘네들의 쳐들어옴을 막기 위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 뭐밖에 없었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죠? 자, 송나라는 군사력이 크게 떨어지는 대신에요, 기술 발달 이런 거 많이 해서 머리 쓰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머리 쓰는 거. 그 다음에 상업 개발. 자, 이것도 역시 여러분 장사하는 것도 다 머리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바보면 장사도 못 해요. 알겠죠? 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나라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근데 힘은 약해서 자꾸 적들이 쳐들어온다. 자, 그러면 적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하겠구나. 예상할 수 있어야지. 그치? 자, 어떻게 하겠어? 주변에 여러 부족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전부 다 돈으로 해결하는 거야. 이거 받고 그냥 가주세요. 이번에 이거 드릴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고 돈으로 다 때우는 거야. 자, 여러분 처음 돈을 줬을 때야 괜찮았겠죠. 그쵸? 왜? 다시는 안 쳐들어올 줄 알았으니까. 근데 얘네들이 돈 받으니까 기분이 어때? 기분 째지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쳐들어와. 계속 쳐들어올 때마다 송나라는 맨날 줘. 그러니까 또 뭘로 때워? 또 돈으로 때워.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은 나라라 하더라도요, 쳐들어올 때마다 계속 돈으로 때웠다. 돈이 남아나겠어요? 안 남아나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쵸?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았다 하더라도요, 하도 돈을 퍼주다 보면요, 이제 더 이상 퍼줄 수 있는 돈이 없어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돈으로 때우기가 힘들어진 송나라, 걱정하는 정치인들이 당연히 있겠지, 그치? 왜? 사대부들 똑똑하잖아요, 그쵸? 그 똑똑한 사대부들이 송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는 거 보고서 박수치고 좋아하겠냔 말이야. 송나라 망하면 자기들도 실업자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걱정한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지금 개혁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점점 하기 시작했습니다. 맨날 전쟁만 하면 지는 이게 정상 나라 아니지, 그치? 가끔은 이겨야죠, 그쵸? 이 나라를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꿔야 돼? 여러분 지금 군대가 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 그치? 없으니까 군대 힘을 강하게. 그 다음에 지금 나라에 돈이 없어. 그러면 나라에 다시 돈을 많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쵸? 자, 이런 주장을 했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여러분이 기억하고 갑시다. 누구냐? 바로 송나라를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왕안석 아저씨입니다, 그죠? 여기 지금 자막에 화면이 좀 가렸네요, 그쵸? 자, 이 왕안석이 했던 핵심 주장 중에 하나가 바로 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훈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군인들을 좀 빡세게 기르자. 그 다음에 세금을 제대로 걷자. 자, 왜? 여러분, 아무리 나라가 잘 나가서 지금까지 세금이 잘 거쳤다 하더라도 세금 안 내는 놈들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놈들 잡아서 군대를 키우는데 돈 좀 쓰고 그 다음에 나라를 좀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왕안석의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빡센 개혁을 주장했던 얘기지, 그치? 자, 그런데 왕안석이 이런 개혁을 주장하자 왕안석에게 크게 반대하는 아저씨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사마광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왜 사마광은 이걸 반대했느냐? 야, 너 우리나라가 건국했을 때 왜 군대를 안 키웠는지 벌써 잊었니? 군대 열심히 키우면 얘 뭐 한다고? 반란 일으킨다고. 다 이유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군대를 안 키우는. 그리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지금까지 전쟁, 군대 안 하고도 잘 살아왔잖아, 그치? 그런데 왜 전통을 무시하려고 하냐고. 왕안석 저놈을 믿고서 나라를 바꿨다가는 이 나라 망한다! 라는 생각을 사마광은 했던 거야. 그래서 결국 둘 사이가 너무 나빠지게 됐고요. 결국 송나라는요, 두 쪽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개혁하자! 그 다음에 개혁하지 말자! 이쪽으로 갈라진 거야. 더 문제가 됐죠. 왜 더 문제가 돼? 가뜩이나 약해 빠진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서 싸웠으니 더 망하게 되었겠죠. 그렇죠? 결국 이때 강력해진 여진족 금나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요. 송나라는 땅을 다 잃어버려서 결국 남쪽으로 튀게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좋은 땅들 죄다 버리고 남쪽으로 튀어서요. 이때부터 송나라를 우리가 남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송 시대가 찾아오면서 송나라는 크게 약해졌다. 그리고 남쪽으로 도망가서도 정신 못 차린 송나라는 이후에도 계속 전쟁만 하면은 돈으로 때우는 국가 운영을 하다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저번에 우리 유럽에 흑사병 배울 때 세계 정복을 하러 나섰던 이 지역에서 출발했었던 부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몽골. 칭기즈칸의 몽골이 쳐들어오면서 결국 아예 멸망하게 되었다. 자, 이로써 송나라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자, 이 내용 하나 확인하시고요. 자, 우리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고. 자, 정리해볼게요. 자, 여러분. 문치주의를 실시하니까 자연스럽게 군사력은 강해졌어? 약해졌어? 약해졌어. 자, 그러니까 북방민족의 공격 망하였다. 대표적인 북방민족 여러분, 거란이 있었고요. 자, 여진이 있었어요. 우리 3단원 1조 학습지 아래쪽에서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요런 문제가 생기니까 맨날 지니까 재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개혁을 시도했다. 누가? 왕안석 아저씨가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결국 실패로 끝났다. 자, 그렇게 되자 결국 남송 시대가 찾아옵니다. 누구한테 공격받아서? 금. 자, 얘네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여진족이었습니다. 알겠죠? 자, 얘들한테 공격을 받아서 수도를 남쪽으로 옮겨갔다. 결국 쫓겨난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나중에 몽골의 침략으로 멸망했다. 라는 내용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자, 우리 잠깐 활동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여러분 활동지 18쪽.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필수 제출이라고 써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자, 이 부분은 필수 제출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잘 살펴보면서 빈칸을 채워보시고요. 자, 여러분, 우리의 핵심은 요 2번, 3번입니다. 알겠죠? 간단하게만 체크하시면요. 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송나라가 그러면 이 상황에서 대체 무엇을 했을까? 요걸 예측해 볼 겁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이 활동지의 이름은 우리의 무너진 자존심을 되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겁니다.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는 누구냐? 바로 송나라 애들입니다. 알겠죠? 송나라 애들 지금 자존심이 크게 무너졌습니다. 자, 여러분, 예측해 봅시다. 송나라가 왜 자존심이 크게 무너졌을까? 당연하죠. 그쵸? 왜? 전쟁만 하면 어떻게 돼? 패배. 전쟁만 하면 지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 자존심을 어떻게 중국인들이 살릴 수 있었을까? 저 약간 볼게요. 자, 여러분, 송나라 등장 이후에 중국 지역에 등장한 여러 부족들의 모습을 한번 분석을 해볼 겁니다. 자, 요 당시에 중국인들이 세웠던 나라가 바로 송나라죠, 그쵸? 요 당시에 거란족이 세웠던 나라가 요 나라입니다. 요 당시에 여진족이 세웠던 나라가 금나라입니다. 됐죠? 자, 여러분 요거 하나 확인해 두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중국인이 세웠던 나라, 거란족이 세웠던 나라, 여진족이 세웠던 나라 우리는 무엇을 배웠느냐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국인이 처음 세웠던 나라 이름이 뭐게?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중국인들이, 자, 여러분 처음 세웠던 나라의 왕이 있잖아요. 주지육림이라고 해서 맨날 술이나 퍼먹고, 그 다음에 고기나 뜯어먹고, 여자들이랑 놀고 해서 망했어요. 망하고 그 다음 나라가 무엇이었느냐? 찾아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 나라도요, 왕이 갑자기 여자 포사한테 미쳐가지고 맨날 비단을 막 북북 찍고 그 다음에 봉화를 막 올려가지고 부하들을 개고생시키고 하다가 결국 쪼개졌죠. 그쵸? 그게 춘추전국 시대였습니다. 요거 누가 통일했어요?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요 나라가 가혹한 통치로 금방 멸망했죠. 그쵸?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뭐였어? 자, 여러분 항우와 유방의 결투 끝에 등장했던 나라가 뭐였어? 찾아보세요. 그랬는데 얘네들이 황건적의 난으로 멸망했다. 그치? 자, 황건적의 난으로 멸망하고 나서 위진남북조 시대로 갈라졌고요. 자, 위진남북조 시대의 이 혼란을 누가 통일했어? 찾아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얘는 대운합하고 난리 부르스 트다가 고구려 원정하고 난리 부르스 떠다가 금방 망했죠. 자, 그러고 등장한 나라 찾아보세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송나라까지 왔다. 물론 중간에 5대 19기 있었는데요. 조금 짧아서 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까지 수업하면서 여러분 요 나라는 거란족이 세운 나라예요 라고 하는 거를 들어본 적 있어? 여기 동그라미 친 나라 말고 들어본 적 없죠? 자, 여러분 역사책에요. 거란족이 세웠던 나라로 최초로 등장하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세운 나라에 쓸 수 있는 나라도 하나밖에 없단 얘기네. 그치? 말귀 알아들었죠? 자, 여러분. 자, 여진족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진족이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라고 하는 나라를 또 내가 수업한 적 있었어? 있었어? 있었다고 대답한 사람 있으면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병원 가보셔야 돼요. 환청이 들리는 거야. 알겠지? 없었어! 여진족이 세웠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수업한 적 없었습니다. 알겠죠? 최초로 바로 한 게 방금 전에 송을 남쪽으로 내쫓았던 요 나라밖에 없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 쓸 수 있는 나라도 하나밖에 없는 거네. 그치? 왜? 이전까지는 한나라 고구려 발해의 지배를 받았고요. 거란 역시 이전까지는 중국 고구려 나라들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언더스탠드 되겠지, 그치? 자,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여러분 중국인이 길어요? 거란족이 길어요? 여진족이 길어요? 대충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문자를 처음 사용한 거 여러분 기억나죠? 상나라 갑골 문자 여러분 거북이 배딱지에다가 막 써가지고 했다는 거 우리 수업했었다. 그치? 자, 그거 하나 기억하세요. 됐죠? 언더스탠드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추가로 계속 갈게요. 자, 여러분 920년에 돼서야 거란은 문자를 발명합니다. 자, 여러분 중국인은요 기원전 1600년 전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거란은요 그냥 920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똑똑하면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요 차이가 몇 년 정도 나지? 계산해봐. 자, 그 다음에 여진은요 더 늦네요. 이거보다 1119년 1138년에 여진 문자가 발명되고 수정이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10세기와 12세기의 상황은 조금 다르네요. 그죠? 여기까지 보면 중국이 훨씬 대단했던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때쯤 오면 상황이 조금 달랐네요. 왜? 자, 봐봐. 자, 당나라 멸망 이후에요. 거란의 힘을 빌려서 중국을 통일했대. 그럼 중국인들은요. 지금 자기네 혼자 힘으로 이 중국 지역을 통일할 수가 생각해보세요. 자, 송나라에게 힘을 빌려준 대가로 만리장성 안쪽 땅을 넘겨받았다. 여러분 만리장성은요. 진나라 시황제가 여기는 중국인들만 살 거야 라고 해서 만들었던 성벽이었죠. 그쵸? 이 바깥에 흉노가 하도 많이 쳐들어오니까 흉노 너 쳐들어오지 마 하고 세운 거였지.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만리장성 안쪽에 중국인이 아닌 거란족이 들어왔대요. 어마어마한 사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때 여진족은요. 거란의 지배를 받았대. 자, 2세기 이후의 상황 볼게요. 12세기 이후에.
자, 거란이 하도 자기들한테 찝쩍거리니까요. 거란을 물리치고 싶은데 혼자서 못하는 거야. 그래서 누구의 힘을 빌렸대? 여진의 힘을 빌렸대. 자, 이거 문제죠, 그쵸? 왜? 이번에 역시 거란을 물리칠 힘이 중국에 지금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자, 근데 문제가 뭐야? 여진의 침입으로 수도를 빼앗겼대요. 자, 이래서 여기 남송으로 도망간 거지, 그치? 여러분, 자세한 이야기는요, 우리 북방민족의 역사 수업하면서 다시 할게요.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란족은 12세기 때 여진이 세운 금나라에 멸망당합니다. 자, 그리고 여진족은요, 이때 송나라와 동맹을 맺긴 맺었어. 여진의 힘을 빌렸다고 했잖아. 그치? 맺긴 맺었어. 여진의 힘으로 직접 거란을 멸망시켰어요. 송이 도움이 안 돼요. 왜? 계속 우리 수업했잖아. 여기 어때? 전쟁만 하면 맨날 어떻게 된 애들이야. 패배하는 애들이야. 그치? 자, 여러분, 이 부분 정리 잘 해보세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부분을 잘 채웠으면요, 이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요거 푸는 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죠? 자, 역사는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오래됐어? 체크해보세요. 여러분, 문자 사용은 셋 중에 누가 제일 발전했어요? 여러분, 문자 사용 능력이 높아지려면 문자를 오래 써야 돼. 당연한 거지, 그치? 여러분, 생각해봐. 영어를 10년 배운 사람이랑 영어를 3일 배운 사람이랑 누가 영어 잘하겠니? 물론 여러분 영어를 3일 배운 사람이 10년 배운 사람보다 영어를 잘할 수도 있습니다. 잘할 수도 있지만 그럴 확률이 크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쪽이 아무래도 영어를 잘할 확률이 높겠지. 그치? 그러니까 문제를 오래 쓴 부족은 중국인이야? 거란족이야? 여진족이야? 골라봐. 자, 여러분 10세기에 그럼 전반적인 국력, 여기서 얘기하는 국력은 사실 힘이에요. 힘. 셋이 쌈박질하면 누가 이기냔 말이야. 알겠지? 실컷 체크했네. 그치? 이거만 잘 읽어봐도 할 수 있겠네. 12세기에는 그럼 누가 제일 셌어? 이거 잘 확인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2번, 3번이 우리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 정리해야 돼. 자, 그럼 있잖아요. 10세기와 12세기의 상황 우리 한번 종합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종합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 나라의 이 군사적인 부분, 그 다음에 문화적인 부분 둘 중에 중국인이 뒤처지지 않은 쪽은 어디예요? 뒤처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은 잘하고 있었다는 얘기겠지, 그치? 그럼 여러분 있잖아요. 10세기, 12세기의 상황을 봤을 때 군사력, 문화적인 부분 둘 중에 어느 쪽이 중국이 잘하고 있었던 부분인지, 그리고 거란족, 여진족이 훨씬 우세했던 부분은 앞에 부분, 뒤에 부분 어디인지, 요거 동그라미 칠 수 있겠죠. 너무 쉽다, 그치? 요거 정리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결론을 내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다 체크하셨으면 이제 결론을 내릴 거야. 자, 여기 중국의 학자들이라는 건요, 중국인들 말하는 거예요. 당시 송나라 사람들 말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송나라 사람들,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전쟁만 하면 계속 패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전쟁 싸움에서 계속 지는데 자존심이 좋겠어? 나쁘겠어? 자존심이 크게 상했겠죠. 수치심이 들 수밖에 없지, 그치? 그럼 수치심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들 여러분 학자들이잖아요, 그쵸? 중국 지금 학자들이 공무원 하고 있다 그랬다, 그치? 사대부라고 부른다 했죠. 그럼 그 사대부들의 사명이야. 중국은 못난 나라가 아니다. 잘난 나라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떤 부분을 계속 자랑해야 될까요? 생각해봐. 10세기, 12세기의 전쟁 과정을 연구해야 될까? 물론 여러분 이것을 연구하는 것도 도움은 되겠죠. 왜 졌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그치? 근데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 자신감을 주고 싶잖아요, 그죠? 자신감을 주고 싶으면 지금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옛날 이야기를 왕창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한번 골라보세요. 어떤 부분을 열심히 연구해야 좋을지. 그러면 우리가 송나라 시대 때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정리 하나 해두시고요. 잠시만. 여러분 있잖아요. 진도를 여기서 끊는 게 좋을 것 같네. 네.
왜냐면 여러분 이제 활동지를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 남는 시간 동안 여러분 활동지를 정리할 시간을 드리고 그다음에 수업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송나라의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이 송나라의 다양한 사회 분위기를 확인하려면 이 활동지를 꼭 하고 오셔야 돼요. 어차피 이거 필수 제출이라서요. 꼭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꼭 활동지를 하시고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여러분 개인 밴드톡 보내세요. 알겠죠? 밴드톡 보내면 제가 또 성내준 제일 친절한 선생님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든지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밴드톡 보내서 저한테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활동지 마무리 잘 하시고 꼭 잘 보관해 두시고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